관리자의 주요 기능은 크게 6가지로 콘텐츠 관리, 사전 설정, 사용자 관리, 홈페이지 관리, 비환급, 환급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관리 기능입니다. 콘텐츠 관리는 스텝 오픈마켓과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MS에서 이뤄집니다. 스텝 오픈마켓은 이러닝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마켓에 등록한 유무료의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CMS는 공공 콘텐츠 및 자체 조달 이러닝 콘텐츠를 생성, 보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스텝 오픈마켓에서 콘텐츠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켓을 클릭하거나 step.go.kr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퀵 메뉴에 있는 오픈마켓을 클릭합니다. 판매 과정 클릭 후 검색어, 카테고리 등 필요한 정보로 과정명을 검색합니다. 구매하고 싶은 과정이 있는 경우 썸네일을 클릭하여 과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판매 금액이 무료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작성해줍니다. 상단에 결제를 클릭하면 결제 정보의 결제 상태가 완료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 가격 문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의처를 통해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과정 안내 탭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용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면 온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인 환급과정의 활용 시 차시별 재생시간을 확인하여 재량학습 활동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구매가 끝나면 과정을 개설합니다. 관리자 메뉴에서 원격 훈련 메뉴로 들어갑니다. 과정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콘텐츠 검색 메뉴가 나타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 후 마켓플레이스 탭에서 과정을 검색합니다. 이후 상세한 과정은 비환급 기능에서 나오는 원격 훈련을 등록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CMS에서 콘텐츠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CMS를 클릭합니다. 포털 접속 후 통합 관리 아래에 있는 통합 콘텐츠 관리 메뉴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콘텐츠 운영 관리에서 완성형 콘텐츠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 결과 쪽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바로 업로드 탭 아래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명을 입력합니다. 소유기관과 제작기관 정보를 조회해서 등록합니다. 1차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등록에서 기본 정보 입력 시 예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파일을 작성한 뒤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예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도 기본 정보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제 파일을 보시고 작성한 뒤 업로드합니다. 회차 구성 예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가 여러 개일 경우 엑셀 시트를 추가하여 작성 바랍니다. 회차 구성 예제 파일은 복잡한 관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회차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왼쪽부터 회차명, 해당 학습 유형 번호를 작성 바랍니다. 그 옆에는 강의 노트가 있을 경우 파일명점 확장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 표에는 페이지가 여러 개일 경우 한 줄씩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페이지 번호가 1개라면 세부 페이지 번호 1을 필수값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구성은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타입도 해당 타입에 맞게 표기 바랍니다. 파일 이름은 확장자명까지 꼭 기입 바랍니다. 그리고 폴더가 있을 경우 아래 자막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콘텐츠 영역의 길이는 해당 콘텐츠 규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기 지원에 해당 번호를 입력 바랍니다. 학습 인증 시간은 콘텐츠 시간 길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동일한 값을 총 재생 시간에도 입력 바랍니다. 학습자 반응 시간은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맛보기 시간은 선택사항으로 원하시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차 구성은 엑셀 메타 파일, 콘텐츠, 강의 노트를 함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콘텐츠와 강의 노트의 파일 이름과 형식은 메타 파일에 작성한 것과 동일해야 하고 엑셀 메타 파일명은 레슨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은행 예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에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미지 파일을 함께 압축 파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메타 파일명은 퀘스천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수정 단계는 정보 등록 단계에서 올렸던 파일들의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탭을 이동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회차 구성 탭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구성 정보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 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회차 구성 압축 파일에 올렸던 내용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회차 또는 페이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회차, 페이지 버튼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등록한 회차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아래 버튼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정보 수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최종 확인 탭입니다. 확인 결과를 체크 후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확인 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콘텐츠 등록이 완료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과정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을 누른 콘텐츠의 정보는 수정하셔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버전 정보 메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인 사전 설정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그룹은 과정들을 모아둔 폴더의 개념으로 과정보다 먼저 등록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교육 그룹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육 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아래에 있는 상세 화면에서 교육 그룹명 등을 작성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과정 설문 관리는 운영하는 과정 내에 설문 기능을 탑재하여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 설문 결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 템플릿 등록이 필요합니다. 과정 설문 템플릿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설문 템플릿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 종류는 두 가지로 과정 만족도 설문과 과정 일반 설문으로 나눠집니다. 설문지명, 설명, 사용 여부를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의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항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족도 유형별 또는 문항 유형별로 문제를 등록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샘플 파일 다운로드로 엑셀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뒤 문항 일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등록한 설문지를 과정에 매핑하여 설문의 운영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설문 운영 관리 메뉴로 넘어갑니다. 등록한 설문 종류의 탭으로 들어갑니다. 설문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지 선택을 누르고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목록에서 설문지명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설문명, 설문 설명, 설문 기간 기준, 제한 진도율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차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과정과 매핑합니다. 과정에 대한 설문 설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설정할 부분은 수료증 양식입니다. 수료 완료한 학습자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경우 수료증 양식이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료 증명, 수료증 발급기관, 수료증 배경 이미지, 수료 문구 등 상세 내용 작성 후 수료증 타입을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관리자, 교 강사, 학습자들의 계정을 등록 및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관리자와 학습자의 계정을 등록 및 관리하는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 아래에 있는 계정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관리자 등록 버튼으로 최초 관리자 계정 외에 추가로 관리자 계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 학습자 등록 버튼은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한 명씩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괄 등록 버튼은 관리자나 학습자 계정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용자가 기관별 도메인 .step.or.kr에서 회원가입했을 경우에만 계정관리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step.or.kr에서 가입한 경우 서비스 동의를 해야만 계정관리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관리자와 학습자의 계정을 일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할 계정에 맞게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샘플 파일을 보시면 A열에는 기관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코드는 기관마다 다르오니 각자 화면에 나타난 코드 값을 입력 바랍니다. 아이디는 4자리에서 20자리까지 가능하며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활용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기입 시 엑셀 셀 서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리자의 권한 설정은 최대 1년이며 만료 전 연장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로 파일을 업로드한 후 관리자 또는 학습자 버튼을 클릭한 뒤 데이터 정합성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OK로 나타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계정관리 목록에서는 등록된 관리자나 학습자의 계정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SMS 발송 기능은 유료 서비스로 문자 전송 시스템 계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노출 처리는 미활동 계정에 대해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노출 처리는 탈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탈퇴는 본인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강생 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강생을 일괄로 변경해야 한다면 학습자를 다중 선택 후 상단에 있는 일괄 변경 버튼에서 N 또는 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청강생 일괄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엑셀 모양 버튼으로 체크한 계정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도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이력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 및 수강 신청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시 비밀번호 발급 기능으로 이메일 또는 SMS로 임시 비밀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SMS 또한 유료 서비스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강사 관리 메뉴를 들어가시면 강사 등록 및 승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강사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텝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교 강사를 가입시키고 교 강사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강사 전환 버튼은 기존에 가입한 학습자 계정에서 교 강사 목록에 추가하고 교 강사 권한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목록에서 계정을 체크한 뒤 가입 승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상태가 대기인 경우 승인 처리가 됩니다. 주의사항: 승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 강사 계정으로 강사 페이지 접속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홈페이지 관리 기능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메뉴에서 기관 정보, 로고, 카피라이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안에 있는 기관 관리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기관 정보 탭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관 정보에서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훈련기관 아이디 등 해당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운영 정보에서 과정 중복 신청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모듈 사용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결제 이력은 운영관리, 훈련비 결제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웹사이트에 등록된 키워드를 검색할 때 기관의 홈페이지가 노출됩니다. 홈페이지 설정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테마, 로고, 스킨 색상, 저작권 고지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학습자 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수강 신청 제한 설정 탭으로 넘어가면 수강 신청을 연간, 반기, 분기, 월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정 정보 탭에서는 각 과정에 대해 신규 또는 추천 과정으로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 정보 목록에서 과정을 선택하고 상단의 과정 특성 설정 버튼을 눌러 팝업 창에서 신규, 추천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탭인 신규 과정 설정과 추천 과정 설정 탭에서는
학습자 페이지에 나타나는 과정의 노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출 상태는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출되는 순서를 지정할 때는 순서 쪽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순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인 관리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고객센터 정보 관리, 연관 사이트 관리, 배너 관리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정보 관리에서는 메일 주소, 전화번호, 상담 시간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내용이 학습자 화면의 고객센터 부분에 반영됩니다. 연관 사이트 목록 메뉴에서 연관 사이트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연관 사이트는 학습자 페이지 하단에 노출됩니다. 배너 관리에서는 학습자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배너를 등록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명에서 학습자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구분은 상단과 메인 중에 선택합니다. 배너 이미지는 기관 관리 메뉴 내 홈페이지 설정에서 지정한 테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장 사이즈에 맞게 업로드 바랍니다. 설정한 배너는 메인 화면에 다음과 같이 노출됩니다. 페이지 관리는 학습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인사말, 연협, 기관 소개 등을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메뉴명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학습자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메뉴에서 작성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환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환급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과정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운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과정 등록, 과정 운영, 학습 활동, 수료 관리로 나눠집니다. 학습 활동은 교강사 파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정 관리 안에 있는 원격 훈련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텐츠 검색에서 검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콘텐츠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클릭하고 선택 목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회차를 선택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콘텐츠 마스터 구성 아래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과정 정보를 차례대로 등록합니다. 먼저 등록 부분에서 사전에 설정한 교육 그룹을 검색해서 등록합니다. 과정명 수정도 가능합니다. 학습 유형을 정시로 할 경우 수강 신청 기간과 교육 기간이 고정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상시는 별도의 수강 신청 기간 없이 수강 신청 후 과정의 교육 일수만큼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 여부를 사용으로 할 경우 정시일 때는 관리자가 직접 수료 처리를 해야 하고 상시일 때는 수료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썸네일 이미지는 미등록 시 CMS에 등록된 이미지가 연동됩니다. 교육시간은 CMS에 등록된 총 교육시간이 자동으로 연동되며 콘텐츠 내 필요 회차만 과정 개설을 할 때에는 교육시간 변경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학습 페이지에 노출되는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제 모듈 사용 여부는 포트1과 사전에 계약하여 결제 모듈 탑재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도 설문은 사전에 등록된 설문을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승인 여부는 학습자가 직접 수강 신청 시 바로 학습 시작이 가능합니다. 사용 안함으로 선택하실 경우는 학습자가 수강 신청 후 관리자가 수강 승인을 해야 학습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교육 정보를 입력합니다. 교육 개요, 학습 목표, 학습 대상, 강사 소개 정보를 작성합니다. 하단에 있는 설정을 살펴보면 복습 가능일은 학습 기간 종료일 다음부터 복습이 가능한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습 진행 방식이 순차일 경우 학습자가 차시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며 비순차일 경우 학습자가 순서와 상관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일 최대 학습 가능 진도는 학습자가 하루에 최대 가능한 학습 차시나 백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차시로 지정할 경우 일일 학습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어서 운영 정보를 보겠습니다.
기준 설정은 수료 기준을 의미합니다. 평가 항목을 고르고 반영 비율의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학습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키워드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른 뒤에 콘텐츠 정보 탭이 새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진도 체크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팁! 페이지로 선택하시면 학습 페이지 열람과 동시에 진도율이 반영되고 페이지 플러스 시간일 경우에는 학습 페이지의 학습 시간 100% 충족 시 진도율로 반영됩니다. 즉, 학습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원격 훈련 과정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집체 훈련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체 훈련은 이러닝 콘텐츠 없이도 과정을 등록하여 온라인 평가나 과제, 기타 재량학습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등록을 클릭하시고 원격 훈련과 동일하게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혼합 훈련 과정 등록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과 동일하게 혼합 훈련 메뉴에서 과정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운영 정보에서 기준 설정과 혼합 과정 구성 부분입니다. 기준 설정을 과정으로 선택하실 경우 원격 훈련 또는 집체 훈련에서 취득한 점수에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 수료 기준을 만족하면 수료로 처리됩니다. 과목으로 선택하실 경우 원격 훈련 또는 집체 훈련이 각각의 수료 조건을 만족하면 수료로 처리됩니다. 혼합 과정 구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화는 원격 훈련 등록이나 집체 훈련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화는 과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에 개설한 원격 훈련 또는 집체 훈련 과정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정 등록이 끝나면 운영관리 아래에 있는 과정 차수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과정 차수 관리 메뉴에서는 훈련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수강 신청 시간이나 교육기간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의 과정 차수 개설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의 차수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차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 시작일, 교육 종료일, 수강 신청 시작일, 수강 신청 종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드 값들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차수가 추가됩니다. 이번엔 혼합 훈련의 과정 차수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원격 집체 훈련과 동일하게 과정 차수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해당 혼합 훈련의 차수 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까와 같이 차수 추가를 누르고 아래 필드를 채워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한 뒤에는 하위 교과목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과정 관리 안에 있는 이러닝 콘텐츠 보기 메뉴를 통해서 등록된 과정의 원격 훈련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나 재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명의 콘텐츠 보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의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학습 시작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관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관리 메뉴에서 차수관리, 교강사 배정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자는 운영하는 과정에 교강사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 목록에서 해당 과정의 교강사 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혼합훈련일 때는 버튼이 교강사 일괄 배정으로 나타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교강사 보기를 누른 뒤 하단의 강사 추가 버튼도 클릭합니다. 강사 목록에서 배정할 강사를 선택한 뒤 저장을 클릭합니다. 강사 삭제 버튼 옆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면 배정이 완료됩니다. 교강사 배정이 끝났으면 시간표 등록 및 학습자 출석 체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정 차수 관리 메뉴의 차수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수 상세로 들어갑니다. 시간표 탭으로 들어갑니다. 시간표 등록을 클릭해서 시간표를 구성합니다.
다 완료되면 저장 버튼으로 마무리합니다. 시간표 엑셀 일괄 등록 기능을 이용해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팝업 창에 있는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 다음 파일 찾기를 눌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체크에서 결과값이 OK로 나오면 저장합니다.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관리 메뉴 안에 있는 집체훈련 출결관리로 들어갑니다. 해당 과제명을 클릭합니다. 학습자 목록에서 출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팁, 출은 출석을, 지는 지각을, 조는 조퇴를, 결은 결석을 의미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글자를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가 학습자의 과정별 수강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학습자 정보를 등록 및 수강 승인, 반려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수강생 등록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수강생을 조회합니다. 수강생을 체크한 뒤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최종적으로 수강생, 입과생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강생이 많거나 수강생 아이디를 다 알고 있는 경우 수강생 일괄 등록 버튼으로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 샘플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파일 찾기로 엑셀 파일을 등록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체크에서 결과값이 OK로 나오면 저장합니다. 수강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관리 메뉴에서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수강 취소할 학습자를 클릭합니다. 목록 상단에 있는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고 사유를 작성해서 저장합니다. 팁! 수강 반려된 학습자를 재승인하고 싶은 경우 반려 버튼 옆에 있는 수강 승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관리 밑에 있는 청강생 관리 메뉴에서는 청강생으로 권한 설정된 학습자의 수강 신청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팁! 청강생으로 등록된 학습자 정보는 과정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고 교육기간 동안 청강이 가능합니다.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청강생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뜨면 검색 버튼으로 청강생을 조회해 등록합니다. 학습 모니터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관리에서 과정별 학습 현황 메뉴로 들어갑니다. 과정명을 클릭해서 상세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평가 재산정 버튼은 과정 운영 중에 평가 항목을 더 출제하거나 삭제된 경우에 클릭하면 점수가 재계산됩니다. 하단 목록에서는 학습자 개별의 항목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학습 현황 메뉴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교육 유형과 교육 연도를 체크한 뒤 검색하여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환급 과정의 학습 활동 마지막 부분은 수료 관리입니다. 운영관리 메뉴 아래에 있는 수료 관리로 들어갑니다. 교육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으로 과정을 조회합니다. 원격 훈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확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확정 상태가 미확정인 과정명을 선택하고 성적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학습자별로 성적 확정을 원하실 경우 과정명으로 들어가서 학습자들을 체크하고 개별 성적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미수료 상태인 학습자의 사유는 사유 변경을 통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원격 훈련, 집체 훈련, 혼합 훈련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은 집체 훈련 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체 훈련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전체 성적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샘플 파일을 업로드하여 성적을 등록하는 엑셀 파일 성적 등록 방법과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성적 일괄 등록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성적 등록을 원하시면 더블 클릭해서 점수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합 훈련 수료를 살펴보면 과정명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총점 항목을 보고 총 수료 점수를 확인합니다. 중도 탈락자나 조기 취업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습자들은 개별 성적 확정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팁! 실수로 성적 확정을 하셨다면 성적 확정 취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6번째, 환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과정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으로 비환급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사전 설정, 과정 등록, 교강사 배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활동 수료 관리는 비환급 과정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강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과정을 운영하기 전 기관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명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훈련기관 아이디와 훈련기관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훈련기관 아이디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번호는 HRD넷에 등록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 혼합훈련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과정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그룹, 과정명 등을 입력합니다. 수료증 발급 여부는 사전에 수료증이 등록되어야 수료증 양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에서 유의하실 점 몇 가지만 살펴보면 환급 여부에서 환급으로 선택합니다. 교육비, 정원은 HRD넷에 입력된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심사 코드와 훈련 과정 번호는 14자리 과정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 부분을 입력합니다. 1일 학습 제한 시간은 8차 시로 고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운영정보 부분으로 넘어와서 수료 처리 기준은 총점 80점으로 고정입니다. 혼합과정을 구성하는 메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혼합훈련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과정 등록창이 나타나고 검색으로 과정을 선택한 뒤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등록된 원격훈련 과정을 확인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과정의 원격훈련 일련 번호, 구분 코드를 조회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집체훈련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체훈련의 기준 설정은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노출 순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일 경우 학습자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과정을 등록했으면 차수를 개설합니다. 운영관리, 차수관리, 과정 차수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차수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 일정과 수강 신청 일정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 이후에는 하위 과정들의 교육 일정 수정도 가능합니다. 차수 상세로 들어가서 훈련 과정 회차 부분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훈련 과정 아이디, 훈련 과정명, 훈련 과정 회차를 선택합니다. 팁! HRD넷에 실시 신고 이후 승인된 회차에 한하여 노출됩니다. 과정 차수 관리 메뉴에서 시간표를 연계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체 훈련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시간표 가져오기를 클릭했을 때 시간표 탭에서 HRD넷에 등록한 시간표와 동일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환급 과정의 1일 학습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강사 배정 분반 메뉴를 통해 교강사 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강사 일괄 배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교강사를 선택하면 하위 과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강사 관리에 등록된 교강사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반별 교강사 배정이 완료된 후 분반을 재설정하면 교강사도 재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강사가 운영 중인 과정에서 일부 학습활동 이력이 있으면 배정 수정이 불가능합니다.